중년분들이 발기부전으로 고민하셔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으실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되게 흘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메인이어서 온 건데 다른 게 있는 것 마냥 나는 소변도 약하고 힘도 없고 근데 요즘에 잘 쓰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관계를 하실 일이 없는데도 주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 나이 또래의 여성분들이나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제 거를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쇼프인과랑 같이 한 거 산부인과 이야기를 너무 조금 재밌게 듣고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비뇨기과, 비뇨의학과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보려고 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경기도시흥시 최고의 명문 종합병원 한양대학교 교육장벽센트럴병원에서 비뇨기과 진료부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솔직히 저는 산부인과에서 좀 궁금한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비뇨기과에서 궁금한 게 좀 있나요? 없죠. 나도 없어. 전 있는데. 확대 수술 이런 거 봐요. 근데 비뇨의학과가 확대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비뇨기과가 다루는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흔히 뭐 얘기하는 암, 뭐라기는 종양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비뇨기 관련된 질환들, 그리고 결석, 그리고 여성 비뇨 질환, 또 뭐 감염 관련된 질환, 그리고 남성 분야. 그래서 남성 분야는 저희가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서 남성 수술하는 병원에 보통 들어가서 배우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남자 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뭐가 있습니까? 외래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환자들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인데 약을 뭐 평생 먹어야 되는 건지 이게 치료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확대만. 그러면은 오늘 그 주제는 뭡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랑 예. 발기부전에 대해서. 아직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아직은 모르지만 이제는 곧 찾아오겠죠. 전립선 비대증은 무조건 찾아옵니까? 남자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데 그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전립선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립선 비대증은 질환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노화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50대에 50%, 60대에 60%, 70대에 70%, 80대는 80%가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40대니까 이제 40%의 확률이 그렇죠. 있는 건가요? 모르는 사이에 커져 있을 수도 있나요? 태어났을 때는 얘 크기가 완두콩 요만한데 20대 때 1년에 1.6g씩 쭉 늘어났다가 30대 이후부터는 1년에 0.4g씩 쭉쭉쭉쭉. 정확히 네. 전립선이라는 게 네. 뭡니까? 여자에게는 없잖아요. 전립선도 이게 앞전자거든요. 앞에 우리가 기립한다는 게 서는 거잖아요. 네. 앞에 서 있는 선, 그러니까 선이나 샘은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내분비기관의 선이나 샘이라고 하고요. 앞에 서 있다는 게 실제로 보면은 그 방광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도로 있는데 방광 앞에 서서 요도를 싸면서 보호해주는 기관이다. 뭘 보호해줘요? 요도를 보호해주는. 요도를 보호해줘요? 네. 근데 여자에게는 없잖아요. 여자는 없죠. 그러니까 여자는 요도를 보호를 안 해요? 여자는 그래서 요도가 짧죠. 전립선이라는 게 요도를 보호해 준 거구나. 그쵸. 태어났을 때는 좀만한데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태어났을 때는 자란다. 요 정도. 아. 근데 이제 중년도 되면은 한 요 정도. 이거 좀 크다. 예. 한 밤톨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좀 탁구공보다 커진다. 그럼 이때부터는 전립선 비대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커지는 거예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활성형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얘로 변하는데 얘가 이제 우리 몸에 되게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심혈관 기능을 올린다든가 골격근 기능, 뭐 인지 기능 상승 이런 거 영향을 미치는데 딱 두 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전립선 그리고 탈모. 그래서 자 다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실 텐데 탈모 먹으면 배기가 잘 안 된다. 맞아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래요. 얘가 모낭을 공격해서 모발을 약하게 해서 전립선 약도 얘가 이제 전립선을 계속 무럭무럭 커지게 하는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커지는 거라서 이 과정을 차단하는 약을 먹는 게 전립선 치료제이자 탈모 치료제. 맞아요. 탈모 치료제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립선을 치료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머리가 머리가 자랐다. 그래서 이거를 탈모약으로도 쓴다. 그거 맞죠? 맞아요. 네. 예.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요게 작용을 하는 게 두 가지 안 좋은 게 전립선, 모발. 이제 이해가 됐네. 전립선의 기능이 이제 요도를 감싸는 건데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나이가 되면서 커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래는 요도를 이렇게 싸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요대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게 길이 좁아지게 되겠죠? 예. 그럼 나오는데 저항이 생기고 소변을 본다는 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소변이 흘러내리지 않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그 양쪽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 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였다가 어느 정도 내가 차면은 그거를 나 소변 마렵네 맞아요. 보러 가야겠네 인지를 해서 가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모이는 기간을 저장기, 그 다음에 내가 싸는 기간을 배뇨기라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장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주로 생기는 증상이 빈뇨, 자주 보는 거, 절방뇨, 소변을 못 찾는 거, 야간뇨, 밤에 깨서 소변 보러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뇨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오줌빨이 약해지거나 소변을 봤는데 남아있는 느낌이 있거나 가끔 중간에 끊기거나 마지막에 털거나. 내가 아까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나 지금 전립선 비대증인데. 아니 뭐 그런 얘기들이 네. 뭐 다 종합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네.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특히 막 그 바지 이렇게 눌렀다가 괜히 막 이게 좀 올린 상태에서 소변을 보고 마지막에 털면서 소변 나오는 예. 그런 거는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겪어봤어요. 예. 이게 전립선 쪽에 요대 모였던 소변이 눌린 상태에서 안 나왔다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근데 걔는 매번 그런 게 아니면은 큰 매번 그런 건 문제는 아니에요. 없고, 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고. 근데 비대증이 있으신 분은 매번 그래요? 자주.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저장기랑 배뇨기에 관련된 증상들을 설문지로 만들어 봐서 1번, 2번, 3번부터 쭉쭉 7번까지 만들어서 스코어를 매겨서 몇 점 이상, 몇 점 이상 이런 식으로 경도, 중등도, 중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처음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뭐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로 이게 얼만큼 커져 있는지 볼 수도 있는 거 있죠. 아니에요? 설문지로 이렇게 이 사람이 느끼는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 파악을 한 다음에 PSA라고 저희가 이제 전립선 특이형원이라는 피검사를 통해서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초음파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전립선이 우리몸에서 옆에서 보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데 뒤에 항문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초음파가 항문으로 들어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나 옛날에 뭐 이거 전립선에 뭐 문제가 뭐가 있다고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보시라고 지금 뭐 끊어줄 테니까 거기 갔는데 전립선을 한번 체크해 보겠다고 하고 항문에 손가락을 장갑 같은 걸 끼고 쑥 넣었어요.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도 저도 똑같이 맨 처음 이렇게 배우서 이렇게 할 때 네.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느낌이?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윤여철 선생님이 시키니까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고. 왜냐면 저는 네일아트 자격증을 땄지만 네일아트 시험 공부나 연습할 때 그 연습할 친구들을 계속 데리고 갑니다. 친구들한테 야 내가 너 전립선 검사해 줄게 이러면서 연습을 했냐, 누구한테 연습을 했냐 이걸. 연습을 하진 않고 연습을 처음에 안 해요? 이제 교수님이나 저희 이제 윤여차 전공의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서 옆에서 가르쳐 주시면은 그대로 같이 해보는 거죠. 근데 환자들에게 의사들의 모든 교육 과정이 다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 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 때는 그 모형이 있나? 모형으로 엉덩이 그 항문 그 모형이 있어요? 저희 직장 수지 검사라 그래서 그거 자체를 하는 모형이 있어요. 저도 네일아트 이거 할 때 제 손에 직접 이렇게 해본 적도 있거든요. 혹시 스스로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뭐 야뇨감이나 뭐 오줌이 남아있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럼 여자분들은?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오시는 게 나는 전립선이 안 좋아요라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소변 보는 게 불편해요라고 오셔요 다들. 여성분들은 전립선이 없는데 왜 그런 거죠? 전립선은 나오는 입구에서 얘를 컨트롤하는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이지 네. 소변 본다는 거는 주 메인 역할은 방광에서 조절하는 거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방광은 있기 때문에 얘의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에도 여자 환자분들이 많이 오나요?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좀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여자는 무조건 산부인과를 맞아요. 오셨는데 요즘에는 비뇨기과를 오시는 경우가 많은 진짜요? 게, 네. 그래요? 비뇨라는 게 결국 저희 과가 담당하는 게 소변이 나오는 모든 과정에 생성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내가 소변 보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은 전문은 저희가 되는 거죠. 전문은 네. 이제 비뇨기과가 맞는 거군요. 맞아. 전립선이 이게 이게 커졌을 때 네. 소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전립선 비대증이랑 지금 발기부전이랑 같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얘네 둘 다 노화의 과정이거든요. 발기도 이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게 음경으로 가는 혈관들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들어보셨죠? 예. 마찬가지예요.
걸로 가는 혈관들이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지면서 피가 충분히 안 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어디서 피가 안 가는 거죠? 심장? 네, 심장에서. 멀잖아요. 좀 뭐 춤추시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보여드리려고. 전립선 비대증이 저렇게 전립선이 커지면은 네. 커져 있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약물 치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약물 치료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장기가 있고 배뇨기가 있어서 이게 문제다. 그럼 여기에 걸맞는 약물을 드리고 이게 문제다. 그럼 얘에 해당하는 약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이 더 커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약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치료제의 느낌은 얘인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설명드린 그 탈모약이랑 같은 성분. 그러면은 저는 탈모약을 아침마다 먹고 있거든요. 네. 그 탈모약뿐만 아니라 어떤 전립선 비대증의 약도 같이 먹고 있는 거라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거 하나를 먹으면서?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탈모가 심하신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약을 그냥 먹어도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약물로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수술이나 시술이 있는데 요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얘가 소변이 쑥쑥 나와야 되는데 얘가 커져서 이게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좁아져 있으니까 얘를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깎거나 묶거나 줄이거나 넓히거나 이렇게 얘네들을 깎아서 없애거나 여기를 이렇게 묶어버리거나 아니면 얘 사이즈 자체를 줄여버리거나 이 길을 넓히거나 저렇게 치료를 하면 다시 오줌발이 세질 수 있나요?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전립선 수술인 거예요. 오줌발이 세면은 정력도 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인 것 같으면 전립선이랑 다르지 않아요? 선이? 전 진짜 거라 생각했는데. 요도랑 이게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요? 전립선에서 정액이 생성이 되거든요. 얘가 피가 잘 돌아서 정액이 잘 생성이 되고 잘 배출이 되면은 당연히 소변도 잘 보겠고 오줌발도 세겠고 그러면은 정력도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오줌발이 좀 약해졌다 그랬을 때는 네. 내가 몸에 좀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줌발을 세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비뇨기과? 그렇죠. 그럼 거기서 또 약물을 주시는 거고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아까 설명드린 항문으로 그냥 검사 안 하고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 건강한 사람도 그거 먹으면 그냥 계속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검사라는 목적은 전립선 암이 있는지 아닌지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립선 발병률이 지금 모든 암 중에서 남성에서 거의 최고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은 40대 이상부터 가족력이 없더라도 50대 이상부터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또 국가건강검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비싸요 검사하는 게?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럼 전립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행동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식습관인가 또 이것도? 다 식습관이야 요즘. 뭐 하면은 운동 식습관이야. 근데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스트레스, 식이, 술,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술을 줄이고 전립선에 좋은 음식 먹는 거. 그게 뭐죠? 토마토 첫 번째. 토마토. 그러니까 토마토 그런 거야. 남자들 그다음에 토마토 각종 베리, 베리, 크랜베리, 그리고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거.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그것도 데펴 먹으면 좀 효과가 없나요? 아니면 데펴 먹어야 효과가 없나요? 보통 익힌 토마토를 먹으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 양꼬치집에서 파는 계란 토마토도 그러면 익힌 거. 익힌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냥 토마토는 제가 잘 안 먹어가지고. 그리고 소변을 오래 참지 말고. 그것도 오래 참지 말고. 만약에 소변 보는 게 불편하면은 자전거는 피하고. 전립선 비대증이 한 40대 이후부터 좀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20, 30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지. 있겠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40대도 거의 없고 거의 한 50대 이상부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20, 30대부터 뭐 관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냥 그 정도,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네. 건강 관리한다 생각하고. 만약에 암에 걸리게 되면은 네. 좀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이 지금 발병률은 아까 지금 제가 뭐 가장 높게 지금 올라가고 가파르게 올라오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검진이 잘 돼 있어서 발견을 잘 할 수 있어요. 초기에 주로 발견되는 거. 대부분 초기에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립선이 자기네를 보호하려고 막이 4개나 싸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밖으로 잘 안 나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증상이 느껴졌으면 이거 다 전립선 암인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비대증과 암은 서로 구분은 안 되고 대부분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PSA라고 이게 이제 정액이 엉겨 있는 덩어리를 녹이는 그런 물질인데 얘가 이렇게 막을 싸고 있으면 얘는 요 안에만 갇혀 있어요. 요 안에 있다가 뭔가 암이 있으면은 요 막을 공격해서 얘네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그러면 피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얘의 그 정상 수치가 보통 3 정도로 보는데 이거보다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MRI 검사, 그 다음 조직 검사 이런 단계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거의 치료가 좀 잘 되는 그렇죠. 암이네요. 근데 실제로 진짜 많은 분들의 이제 데이터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보셨으니까 대한민국 평균은 어느 정도 될지. 이게 크고 작고는 발기가 된 상태를 봐야 돼. 근데 선생님이 발기된 거를 보시는 분은 그건 아니잖아. 아니에요. 예. 그 선생님 맞지 않아요? 저도 그냥 구글 찾아봐서 평균 얼마지 이렇게 쳐보는 그런 네. 느낌. 그래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네. 어떤 평균의 그거는 뭡니까? 한 12에서 13cm 정도 되지 않을까. 12, 14. 너무 과하게 크신 분은 발기됐을 때 얼마가 됩니까? 이게 발기되기 전 길이가 16, 17 정도? 발기가 안 됐는데요? 정말 크신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어. 발기 안 됐는데 그러면 아이고 실하네. 남자의 성기는 네. 이제 발기되기 전 모양들이 다 다르다. 네. 근데 뭐 거북이처럼 갑자기 커진 사람들도 있고 요만했는데 거북이 목처럼 이만큼 발기가 되시는 분도 사람도 있고, 있고. 그냥 이 큰 상태에서 그냥 딱딱해지기만 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이런가요? 제가 이분들이 발기된 걸 보질 않아서 그러니까. 아,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누구는 일자로 쓰고 누구는 일로 좀 휘고 누구는 아래로 좀 휘고. 그건 나이대 발기됐을 그거 때.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그걸 태어난. 태어난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는 어떤 자세를 하느냐에 따라. 저희도 예전에 촬영하다가도 형님이 얘기했던 건데 뽁뽁이 눌러서 발기가 되는 게 있었다고. 저 옛날 비뇨기과 갔는데 거기 벽에 붙어 있더라고. 응. 말 달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걸 고안에다 넣어서 된 그 그림이 있길래 발기부전이 심하면 고안에 네. 이 뽁뽁이로 설치해서 뭐가 있나 보구나. 맞아요. 그죠? 내가 봤다니까 그림으로. 그 진짜 그냥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남성 병원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아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 음경 보형물 삽입술. 그럼 그거는 고안 자리에 그 알을 빼고 그 뽁뽁이를 넣는 거예요? 고환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이에다가 아. 버튼을 넣어놓고 그 발기되는 과정을 보면은 내가 성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나 이제 흥분했으니까 너 이제 빨리 그래도 피가 가. 그래서 이제 음경 이제 해면체가 확장이 되면서 동맥으로 피가 쫙 가요. 그 다음에 피가 한번 갔는데 나오면은 다시 죽잖아요. 그럼 이게 차단돼. 피가 빠지는 게. 결국은 여기로 피가 잘 가야 되는데 피가 잘 안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약으로 먹어서 피를 보내는. 그게 이제 다들 아시는 비아그라. 근데 약으로도 계속 드시다가 안 된다. 근데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해면체에다가 그 물주머니를 넣어놔요. 여기에 주머니가 있으면은 이렇게 실린더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배 안에 이렇게 물주머니가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로 물이 쭉 들어가면서 발기가 되는 거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은 물이 쭉 빠지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누릅니까? 배우자가 눌러줍니까? 본인이 누릅니까? 그거는? 본인이 누르는 거죠. 저희 고안의 단면을 보면은 보통 저희가 파리 눈가리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요도고 요쪽이 이제 발기가 되는 그런 해면체인데 여기 안으로 이렇게 실린더처럼 이렇게 쭉 넣어놓는 거예요. 이 안으로 물이 차면서 발기가 되고 물이 빠지면서 다시 발기가 풀리고. 이거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하세요? 아예 성기능이 사라지신 분들 젊으신 분들 중에도 있어요? 거의 없죠. 아예 그냥 60대 70대에서 그게 이제 발기부전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쵸. 이게 마지막 단계. 끝판왕인 거죠. 예. 중년 분들이 발기부전으로 고민하셔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흘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메인이어서 온 건데 다른 게 있는 것 마냥 나는 소변도 약하고 힘도 없고 근데 요즘에 잘 쓰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꼭 하나 덧붙이는. 네네네. 왜냐면 이게 그냥 얘기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사실 남자가 발기부전이 되면은 네. 삶의 의욕이 네. 거의 없죠. 이게 관계를 하실 일이 없는데도 주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를 할 일이 없지만은 그냥 발기가 먹으면 되는. 내가 힘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힘이 그죠? 난다고 그럴 느끼셔가지고 것 드시는 같아요. 분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 응. 너 그 자위 많이 하면은 응. 남자가 죽을 때까지 응. 할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전혀
오히려 자위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자위를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전립선은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오히려 주기적으로 하라고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럼 뭐 하다가 누구한테 걸렸을 때 암 예방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면 암 예방하는 거야. 환자가 왔는데 남자 이걸 떠나서 민감한 부분을 누군가 터치를 하니까 발기가 되시는 분들도 있나요? 외래 진료 보다가 그런 적은 없는데 응. 가끔 제가 수술하다가 그죠. 왜냐면 누군가 거의 건드니까. 없는데, 진료를 받으면 사실 좀 긴장돼가지고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뭐 이게 간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남자들은 비뇨기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게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뇨기과 가는 게 약간 부끄러워. 맞아. 부끄러워. 다른 병원이랑 틀리게 비뇨기과는 그렇죠. 못 가겠어. 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부위에 네. 대해서 저희가 진찰하는 과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젠틀하고 되게 유쾌하신 성격 자체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무서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선생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그쵸. 내가 약해진 괜히. 느낌인 거지. 가기가 싫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럼 만약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은 언제 한 번씩 비뇨기과 남자들이 가면 좋을까요? 보통 내가 뭐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40대 이상부터, 증상이 없어도 50대 이상이라면은 무조건 1년에 한 번 검진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여성분이 사귀게 됐어요. 사귀게 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산부인과 가서 검진을 받고 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 오빠도 비뇨기과 가서 검진을 받고 그래요. 그 검진을 받고 오지 않으면 난 오빠랑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뇨기과 그때 간 거야. 가가지고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제가 몸이 어떤지. 그냥 증상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증상 없고요.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한번 하려고. 없으면은 증상 있으면 오시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증을 가져가야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다니까. 원래 증상이 없으면은 검사의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왜 여자들은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여자는 일단은 보통 질내 감염 그리고 또 요도염 이런 것들이 잘 오는데 남자는 거의 오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성병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섹슈얼 트랜스미티드 디지즈라 그래서 성내기 질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9종, 12종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죠, 둘 다. 그러니까 이거 왜 안 해주냐고. 그분이 굉장히 정직하시네요. 전 오면 해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뭘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소변 검사, 피 검사. 증상이 없는데 네. 소변 검사, 피 검사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성 쪽 관련해서 검사하고 싶어요. 성 검진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 뭐 웨딩 검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웨딩 검진. 그런 것도 있구나. 뭐예요? 강남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여성분들 포함해서 남성분들 포함해서 만든 상품인가? 그쵸. 아침 검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정액 검사 요즘 많이들 하시거든요. 맞아. 저희 때는 정액 검사를 하는 비율이 적었다면은 요즘에는 결혼 전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임신 전에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 보는 게 숫자, 그다음에 활동성, 모양 이 세 가지를 위주로 보고요. 예전에 막 그 연예인분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뭐 정자왕이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얘네까지 좋아야 좋은 거거든요. 그 활동성 같은 경우에는 정자가 가만히 자리에서 움직이는 비율과 그중에서 또 앞으로 튀어나가는 애들이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그걸 퍼센트로 보는 거고, 모양 같은 경우에도 정자가 오이치마처럼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은 난자를 못 들어가거든요. 머리가 두 개구나 지금. 아니면은 뭐 네모나거나. 요즘에는 굉장히 미리 와서 하시는, 그리고 이제 그 구나 뭐 시별로 이거를 나라에서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이 정액검사 지원금이 따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 알아보시고 비용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네. 뭐 원하시면 해보시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정자가 멀쩡하냐,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 퍼센테이지가 떨어진다고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남자분들이 나이가 많으신데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정자왕인 거죠. 저는 환자분들한테 표현을 하는 게 임신 가능한 정자수라고 하거든요. 뭐 숫자가 1억이야. 거긴데 활동성 좋은 애가 50%고 정상 모양이 15%예요. 그러면은 5천만 마리 15%면은 한 750만 마리 한 번 했을 때 이 정도가 임신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괜히
결과가 좋은 분 설명 드릴 때는 저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네. 결과가 또 좀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네.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거. 나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해보셨어요? 약국에서 자가 진단하는 게 요즘 나왔더라고요. 네. 예, 방송국에서 그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나왔는데 되게 뭐 희마리가 없다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건 병원에서 나오고 이걸로 한 거니까 나 안 믿어 이러고 말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사정을 하게 되면은 그 정자를 가지고 양이랑 숫자를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무경으로 가서 아까 설명드린 활동성이랑 모양 이걸 보는 거죠. 바로 나와요? 비율을 거의 바로 나와요. 바로 결과가 나온다? 네. 한번 해볼까? 정자 검사를 하면은 결과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치료라든가 뭐 뭘로 인해서 다시 그게 좋아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까 설명드린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네.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식습관 그거를 맛있는 걸 어떻게 안 먹어요? 그 고안을 좀 차게 유지. 아. 항상 저는 트렁크 팬티로 갈아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사과 팬티? 네. 왜요? 고안이 몸 밖에 있는 이유가 몸 내부보다 차게 유지가 돼야지 정자가 생성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풍 잘 되고 시원하게 돼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다 궁금한 게 끝났습니다. 궁금한 거 있나요? 여자로서? 여자도 똑같이 남자랑 비뇨기과 가는 게 되게 좀 더 머뭇거려지는 네. 거거든요. 뭔가 비뇨기과는 당연히 남자가 간다는 그게 시선이 있으니까. 솔직히 저희가 비뇨 쪽 전문이긴 하지만은 근데 저희가 뭐 이제 방광염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뭐 아래쪽으로 들여다보거나 그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비뇨기과 가기 싫으시면 산부인과 가도 어차피 치료는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거는 뭐 본인 선택에 따라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뇨기과를 가나 산부인과를 가나 어차피 기본 치료는 항생제를 비롯한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 쓰는 게 좀 더 자유로운 거죠. 비뇨기과 오시는 분들 중에 1순위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50대 이상은 전립선 비대증 40대는요? 40대는 혼재돼 있어요. 발기부전, 뭐 전립선 비대증, 뭐 요로결석 다 그냥 이렇게 여러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40대는. 30대는 대부분 정액검사. 이제 아내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면은 네. 내 남편이 약간 이런 걸로 조금 뭐 고통을 받거나 좀 아파하고 불편함을 겪는다 하면은 비뇨기과 한번 가봐라고 네. 할 수 있는 그게 네. 뭐가 있나요? 아까 얘기하는 그 소변 보는데 힘들어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예전과 다르게 잘 안 선다거나 예, 예. 이럴 때는 굳이 고민하거나 부끄러워 하실 필요 없이 약으로 대부분 조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치료도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오시는 게 이거는 만약에 내 남편이 네. 발기가 좀 잘 안 되면 네. 그 아내분들이 그거를 이 남편 문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문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예, 난감한 선생님한테. 질문인데 예, 예.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아 환자들이 와서? 와서 발기가 잘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딴 데 가서 해보셨냐? 아. 아니면은 혼자서 자기 위로를 할 때도 잘 안 되시냐? 솔직히 40대 이하에서는 대부분 심리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맞아요. 내가 한 30대 때 초반 때 그랬었어요. 심리적인 게 크더라고요. 심리적인 게. 특히 막 이제 요즘에는 임신하기 위해서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거를 목적으로 남자들이 하게 되면은 맞아요.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번식행위를 위해서 맞아요, 하는 느낌이 맞아요. 들면은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오신 분들은 치료법이 약이 아니네요. 그렇죠. 저는 그랬을 때 말씀드리는 게 환경을 바꿔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소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상황극을 해보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바꾸면 안 되니까. 비뇨의학과를 갔는데 네. 상황극을 한번 집에 가셔서 상황극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뭐 좋아하는 게 뭔데? 흥부한 울부 각을 타면서 야 오늘도 또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유익했습니다. 많은 중년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 한번 그 확대 수술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다음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실제로 꼭 가지고 와서 예, 볼 수 예. 있게끔. 지금 선생님에게 조금 네. 뭐 진료를 받으실 분 환자분이 있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경기도 시흥시의 최고의 명문병원 한양대학교 교육함양병원 센트럴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병원에 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분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